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연입니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나타내는 데 따른 우려로 우리 양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코스피는 또 한 번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지면서 77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어떤 주식으로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 장을 미리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긴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주식 정보들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도 이번 한 주는 좀 4거래일만 진행이 돼서 그런지 좀 금방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은 역시나 양시장 모두 좀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FMC가 있는데 뭐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과연 다음 주가 되면 진정이 될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일단 장이 쉬었고 화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추석 선물을 좀 주나 했는데 뭐 여지없이 시장은 밀려버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약세로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왜냐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선물이 열릴 때 이제 뭐 반등을 해주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장이 빨리 끝나는 게 운이 좋았을 정도로 미국 증시가 이제 미국 선물이 아침부터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 강달러 장세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좀 되다 보니까 뭐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좀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좀 이제 일정을 앞두고 이제 매매하는 좋은 종목들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이 상승이 나오지 않고 좀 잊을만 하면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시장에 완전히 이제 떨어질 때 뭐 디커플링이 되는 뭐 양지사라든지 그런 품절주 일부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아무튼 뭐 지수를 끌어주는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이제 시장도 여지없이 약세 흐름인데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뭐 2340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FOMC 회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빠지고 이 7월 쪽도 이제 한 번은 위협을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 시장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는 악재 해소로 이제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연내까지 금리를 4%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사실 뭐 금리들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에 확률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하지만은 4%까지 올리는데 여기에서 뭐 빅스텝을 할 수도 있고 울트라 스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금리는 지금 당장 금리를 다음 주에 올리는 파월 의장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금리 같은 걸 이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높이 올라가는 종목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종목들이 다 줄줄이 VI 걸리고 하한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1% 빠지고 2% 조금씩 빠지는 애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친구들만 조심하면서 종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340포인트까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너무 높이 떠 있는 종목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의 시장,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추석 동안에 좀 시장이 좋아졌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인왕산 등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받으셨어요? 좀 받고 네. 와가지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시장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덕분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한 번 더 그러기는- 하셔야겠어요, 등산을.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또 다시 가려고 한번. 하는데 네. 네, 아무튼 오늘 시장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만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전부 매도를 하는 수급적인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또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좀 앞두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거의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0.79%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 코스피랑 거의 굉장히 비슷한 지수를 보이거든, 지수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장중에는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1% 반대로 1% 가까이 빠지기도 하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삼성전자가 좀 견인을 해주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됐다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장 막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뭐 간밤에는 1,400선까지도 도달을 했다가 내려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장 막판 들어서는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왔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잡히면서 1,388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상일이 있죠. FOMC 회의가 있고 금리 인상일이 있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신호주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요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집중을 받고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급하게 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애들은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눌러두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굉장히 큰 폭으로 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전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나 업종별 그런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저점에서 잘 좋은 종목으로 매수를 잘 해두셨다면은 다른 종목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잘 기다려 보시면서 좀 이런 시장에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좀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뒤따라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특히나 제가 뭐 요즘에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 대부분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간판을 바꿔가면서 뭐 테마도 그렇고 업종별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선별을 해두셔서 관심을 갖고 좀 보고 계시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잡지 말자는 점 두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은 특별히 주의를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수익률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순위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2만 원에서부터 2만 3천 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유일 에너테크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 가격이 좀 변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본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했었죠. 손절가를 기존에 3,650원에서 3,600원으로 조금 하향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주백사 전문가도 가격 전략 변경을 좀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손절가를 53,000원에서 51,500원으로 내렸으니까요. 역시 이 종목까지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이즈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비전은 현재까지 13%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즈비전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아이즈비전을 뭐 지난번에도 가지고 왔지만은 예. 그 오늘도 물어보시는 분이 이제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AS를 이제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차트 자체를 굉장히 이제 크게 본다면은 이 기업 자체가 이동통신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면서 그때 급등을 한번 보여준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여기 있는 구간, 보통 이제 저항 구간이죠. 예전엔 이제 여기에서 놀던 구간인데 이 구간은 이제 아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는 이 구간하고 이제 기준선을 이어가지고 본다면 이때하고 뭐가 틀려졌냐면은 바뀐 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면서. 왜? 이동통신사의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네옴시티 관련주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5G 이동통신사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폰 같은 걸 이제 두 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LG라든지 그리고 뭐 KT라든지 그 요금제가 좀 이제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좀 이제 저렴한 이제 이런 이동통신사에 좀 이제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를 뭐 4,000원이면은 3,900원이면은 높게 잡아드린 것 같지만은 과거에 그냥 이제 놀던 구간이거든요. 과거에 지지를 받던 구간이 이제 3,900원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쪽 라인만 뚫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로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대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목표가 3,900원까지 계속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레드캡 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총리 입국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같은 장의 여행주들이 강세 흐름을 연출했고요. 레드캡 투어는 현재까지 10%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목표가가 25,000원인데 25,000원까지 쭉 계속 잘 올라갈 거라 보시나요? 사실 25,000원도 굉장히 저는 저렴하게 잡아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수익 실현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근데 이거는 뭐 계단식으로, 근데 뭐 제 종목의 특성상 좀 이제 떨어지다가도 좀 이제 자세만 잡으면은 금방금방 올라가죠. 그게 좀 이제 바닥주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렌터카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투어 그리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을 좀 이제 찍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아마 항공사들 국제유가가 지금 다시 떨어졌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담은 또 이제 머지 않아서 결국에 또 이제 그 3분기 실적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그 항공사보다는 이제 렌터카 사업에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뭘 꺼리냐면은 대출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이제 주택 구매도 이제 망설이게 될 거고, 신차 구매를 하시는데도 이제 조금 이제 망설이게 될 거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좀 이제 깜짝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어제 미국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는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떨어졌지만은 레드캡 투어도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행주들은 요즘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목표가 25,000원도 좀 낮게 잡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엔투스 성진 보도록 할 텐데요. 시엔투스 성진은 좀 횡보세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시장 방어하기 위한 이제 배당주도 드렸죠. 제 종목의 특성상이 일단은 한 번은 수익 구간을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근데 여기 목표가를 얼마를 드렸죠? 원래 시장만 좋았으면은 저는 목표가를 이거는 한 뭐 8,000원까지 그냥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가지고 종목이 안 간다 하실 수 있지만 이걸 월봉으로 딱 찍어보면은 그냥 오늘 산 사람이 그냥 제일 싼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여러분들보다 싸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위 1위의 그 평단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20% 수익 실현하는 건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실적 자체가 나쁘냐? 안 나쁩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소홀히 하느냐? 아니죠. 이런 종목은 보통 이제 하락장에서만 나오는 거지 시장 올라갈 때 되면은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뭐 친환경이 아니고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펼치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보시죠. 네, 지금 사면 아주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체도 워낙 매수 구간 자체도 좋고 실적도 좋고 배당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 말씀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터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인터지스는 뭐 제가 뭐 지나치게 강조했지만은 그 강달러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달러가 이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달러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3분기 영업이익도 그냥 이거는 뭐 보나 마나입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캐리어스라든지 골든 오션 그룹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기존 대비해가지고 60%에서 70% 정도 났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0%, 70%가 늘은 게 아니고 300%, 600% 그렇게 늘었어요. 돈을 3년에 벌던 걸 한꺼번에 다 벌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쪽이 보통 해운하고 이제 철강 쪽인데, 그래서 이제 항만주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강달러가 계속해가지고 반복되면은 결국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있지만은 돈을 버는 기업은 이제 다 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기업의 주가가 비싸다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반토막이 나고, 여기에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있고, 또 이제 강달러에 수혜주면은 전 여전히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봅니다.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미국 선물이 떨어지니까 월요일 정도면은 다시 매수 구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경농을 보도록 할 텐데요. 경농은 좀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농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경농이 이제 뭐 빠지는 걸 봤을 때 지금 한 마이너스 9%인데 네. 저는 굉장히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당시 이제 충분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구간 있죠. 여기 있는 구간에서 투매가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투매가 한번 나올 수가 있고 10,000원을 잠시 이제 이탈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오히려 그때가 이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든지 기업은 좋은데 이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치가 훼손된 건지. 근데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주가가 이제 원위치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탈한 적이 딱 한 번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여기 정도 오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의 뭐 종전, 휴전 논의가 이어졌지만은 뭐 독일 총리가 결국에 뭐 통화를 해본 결과 휴전 가능성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휴전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 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겨울이 되면은 이 식량 대란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아직 오르지 않은 식량 관련주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전쟁 재료가 아니고 아마 계속해가지고 이제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양배추 재단이라든지 폭염하고 폭우로 인해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죠. 식량 대란주는 굳이 경농이 아니더라도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매수하지 않으셨다면은 다시 매수 기회가 되겠네요. 꼭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이 종목도 수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삼연철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연철강, 일단 오늘 이 철강 중소형주들이 포스코의 정상화가 조금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반사 이익을 받아가긴 했는데, 삼연철강은 좀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전문가님. 약간 아쉽긴 한데 네. 다음 또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포스코도 있지만은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그냥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철강주들이 대체로 20년부터 21년 대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진짜 다 잘 나왔어요. 와, 철강주들이 이제 주가는 안 올라도 실질적으로 돈은 정말 쓸어담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재무제표를 사실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실적은 이제 너무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투자 포인트는 지난번에도 짚어드렸지만은 뭐 포스코 이슈도 있지만은 미중의 이제 갈등 수혜주로도 얽힐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지금 조선소가 수주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LNG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조선소는 배를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은 철강으로 만듭니다. 철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연철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철강주를 가지고 있고 손실 중이신 분들도 철강주는 좀 이제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연철강 역시 이거 역시 목표가까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종목이니까, 다만 이제 시간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더 상세한 피드백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니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가량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셈의 흐름 어떻게 지켜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술주들이 현재는 약세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바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빠지면서 이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잘 지켜주면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또 사면이 되면서 ARM이라는 영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형 M&A를 이전부터 삼성전자가 기획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영국의 그 M&A를 위해서 ARM 인수를 위해 지금 영국으로 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가스 스크러버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RE100에 가입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늦게 말을 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 특히나 이 기업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친환경 반도체 가스 스크러버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외부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더 좋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고 실적도 꾸준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이고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좀 더 늦기 전에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새롭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가 지금은 또 잠깐 건설주들이 잠깐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옴시티는 이번 달이 아니죠. 이번 연도 말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는 그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제노레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제노레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또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노레이는 이전부터 제가 너무너무 아직도 못 사신 분이 계시다면은 계속 한번 접근을 해보셔라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긴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좀 급락장을 맞으면서 이번에 좀 이 박스권을 이탈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노레이는 원래 매출도 잘 내고 있고 굉장히 경기 방어적인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자체도 굉장히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하락을 한 뒤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뒤에 조금 이제 올랐다가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이후에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에스폴리텍도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또 급락을 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또 다시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은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온, 상승이 많이 나온 그런 종목들로 좀 찾아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런 차트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제노레이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목표가를 9,8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더 높은 목표가까지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저렴할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서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케이카 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카가 연일 좀 주가가 밀리면서 오늘 결국엔 손실 확정을 지었네요, 전문가님. 네, 예. 이제 오늘 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서 손절가 터치를 해서 예. 손실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좀 아깝기는 합니다. 기업 자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일단 1년 정도 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조금 빠지면서 어찌됐든 원칙으로 설정한 손절가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단은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앞으로 저는 좀 아깝긴 합니다. 많이 아깝기는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호주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뭐 중고차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스크를 뭐 벗는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술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좀 탄력적으로 그 종목의 상승이 나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케이카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손실 처리를 했고요.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그 방안을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원칙대로 손실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 욕심대로 계속 가지고 가느냐 이거였는데 일단은 이 수익률 대결이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정해진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 처리를 했지만 14,000 이미 매수를 하시고 주의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14,500원까지 일단은 손실가가 아니죠. 손절가를 그렇게 새롭게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를 21,500원까지로 조금 목표가를 낮추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높게 봐도 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또 다시 더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21,500원까지로 새롭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이따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조시푸드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조시푸드가 어제 반짝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대만에서 이제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에 이 미량의 방사 등이 좀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으로 잠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바로 또 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돈이 많이 마른 시장이기도 합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 거래대금도 부족하고 또 대형 FOMC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국의 뭐 동시 만기일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가 시세가 나오더라도 그 시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고 금방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이슈 자체는 대만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한 지 6개월 만에 방사능 수치가 검출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 반사수혜주로 좀 집중을 받으면서 사조시푸드가 급등을 하는 거의 11% 정도, 13%네요. 13% 정도 급등을 했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조시푸드 그리고 식량, 특히나 뭐 우리가 먹는 식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혜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상기후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상기후도 지속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곡물 재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타격은 우리 밥상에도 고스란히 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식량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지금은 살짝 조정 중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목표가까지 쭉 홀딩하셔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뭐 방사선 검출 이런 이슈들은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조시푸드의 흐름도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도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이어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이주연 대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지금 우리 증시가 거의 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거의 뭐 퐁당퐁당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퐁당퐁당 증시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솔루션은 또 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드릴 종목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이따가 무료 방송 놀러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불금이잖아요. 불금 같이 보내고 그리고 종목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퐁당퐁당 증시의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고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현대차그룹 NFC 카드키 공급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카드키 관련한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카드키를 공급하는 건 좀 이제 부가적인 거고요. 예. 일단은 뭐 첫 번째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아. 근데 이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역화폐 관련주 이거 딱 하면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현대차의 NFC 관련주 이제 그런 쪽으로 얽힐 수 있는데 NFC가 뭐냐면은 그냥 약간 블루투스 같은 겁니다. 그냥 이제 10cm 이내에 휴대폰끼리 연결하면은 이제 휴대폰끼리 연결하면은 뭐 블루투스가 되거나 이제 뭐 시동을 걸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기능인데 일단 주력적인 사업은 이제 현대차 그룹도 하지만 지역화폐도 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화폐 관련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아직 오르지 않은 애플페이 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애플페이가 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뜨거웠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인가 봐요? 이번에 뉴스에는 나왔는데 주가 상승은 그렇게 좀 이제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바닥에 있는 걸 제가 가지고 나왔을 거고 그리고 지역화폐라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에이텍TN이 누구 관련주였냐면은 그 이재명의 이제 인맥주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책주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정치 테마주 좀 이제 매매 좀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요즘 가고 있는 것들의 이제 패턴이 어떠냐면은 예전에 그 CBDC 관련주가 이제 약간 소외되고 있고 진짜 이제 키오스크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이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도 간판을 바꿔 끼워가지고 요즘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제 상한가를 간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도 키오스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오늘 한국, 전자, 인증 이런 좀 이제 결제 시스템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이렇게 간판을 바꿔 끼워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닥과 예전에 이재명 정책주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코나아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정도면 뭐 힌트를 만들기 귀찮았던 건 아니겠죠, 전문가님? 예, 절대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맞추라고. 아니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자율주행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올 때만 해도 예. 이거는 사실 근데 제가 맞추라고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전에 그 자율주행 같은 걸 할 때도 사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지 다른 분들이 정말 이제 정밀 분석을 안 해보면 이제 모르는 것들이 이제 좀 많거든요. 예. 근데 뭐 지지난주에는 뭐 이주연 대표가 맞춰가지고 대본이 유출된 건 아닌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 제가 항상 이제 힌트를 너무 어렵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쉽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 힌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도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힌트를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많이 참았다. 자율주행 본격 시동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 자율주행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이제 예. 장 막판 들어가지고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일단 그동안의 자율주행차라던가 뭐 그런 관련주들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뭐 모트렉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이죠.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UAM 또 도심항공교통이죠. UAM이랑 이제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종목이라던가 업종별로 좀 쏠림이 지속이 되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을 새롭게 좀 지켜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참은 이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관련주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들이 앞으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또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꾸준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당연히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1,400원을 위협하고 있고 1,400원을 또 넘어서는 것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당연히 수급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있다,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반대로 말을 하면은 원화의 가치가 이제 뭐 14년 만에 거의 최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일 동안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조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 자체도 굉장히 또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거의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히려 바닥에 있던 UAM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자리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Y 이 종목 레벨 4 핵심 기술 독점 개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레벨 4, 지금 레벨 3까지는 좀 대부분 기술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4면 한 단계 더 많이 앞서간 기업이네요. 네, 예. 그렇죠. 이제 뭐 자율주행이 5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그렇죠. 5까지 있는데 현재까지는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화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차차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이죠. 2023년 8월인가에 이제 현대차가 무인 자율주행 차를 또 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차와 같이 세계 최초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낼 이 가장 중요한 레벨 4의 핵심 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 를 개발을 하는 곳인데 일단은 요게 차량 이제 개발을 한 레벨 4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그래서 앞으로 조금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으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도심에서 거의 모든 도로에서 이제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차량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상당히 앞으로 좀 전망이 밝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슬슬 좀 시동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나아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많이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종목명이 코나아이겠죠? 네, 그렇죠. 일단 코나아이이고 전략을 좀 이제 빨리 잡아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는 지금 여기에서 애플페이 이슈가 나오면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만 이제 빠르게 보시면은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잡는 사람이 그냥 이제 제일 싼 겁니다. 이거가 수익 중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월봉 한번 찍어보면은 2010년이거든요. 2010년이면은 뭐 12년 동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싸다고 이제 인식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당연히 제가 좋은 걸 가지고 나왔겠죠. 자, 이거는 근데 제가 짧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부터 16,500원까지 대응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17,700원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14,500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코나아이라는 종목을 가격 전략과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그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또 오후가 아니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무료 방송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전략주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니까 지금같이 또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이 가격 전략을 따로 잡지 않고서는 혼자서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좀 꿀팁 같은 것들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잘 얻어가신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시장에서 또 이제 업종별 쏠림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또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퐁당퐁당 이 롤러코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의 솔루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그럼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